63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예민하다는 건 나약함이 아닌 선물이었어요. 50년간 저를 힘들게 했던 예민함이 결국 제 인생을 구원했거든요.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 때문에 평생 자신을 원망하셨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예민함이 오히려 당신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63년 동안 깨달은 특별한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당신의 예민함을 인생의 가장 큰 장점을 바꾸는 실천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혜 담은 노후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제 영상을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63살 이말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50년 넘게 저를 힘들게 했던 예민함이 어떻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었을 땐 정말 힘들었어요.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일에도 며칠씩 잠을 못 이루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떨렸죠. 시장에 가면 사람들의 부대끼는 소리와 냄새에 어지러웠고 버스를 타면 엔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힘들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순자는 늘 말했죠. 말수가, 너는 왜 그리 예민하니? 좀 대충대충 살면 안 되겠니?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참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 예민함이 오히려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옆집에 사는 영희 씨는 제가 꼿꼿이 교실을 열었을 때 첫 수강생이었어요. 선생님은 꽃 한 송이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예민함이 꽃의 작은 변화도 알아차리게 해주는 특별한 능력이란 걸요. 여러분도 저처럼 예민하다고 자책하진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의 한숨 소리에도 마음이 아프고 작은 실수에도 며칠 밤을 뒤척이시나요? 괜찮아요. 그건 결점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특별한 능력이에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바로 그 예민함을 어떻게 나만의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63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5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은 3년 전, 그러니까 60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며칠 전 있었던 동창회에서 제가 한 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요. 그때 갑자기 제 손주가 보여준 동화책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순간 번뜩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예민함은 마치 나비의 날갯짓 같은 거였어요. 작은 변화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각이란 거요. 그 주말 평소처럼 순자와 시장에 갔어요. 늘 저를 불편하게 했던 그 소음과 냄새 속에서 처음으로 달라진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봤죠. 문득 한 할머니가 들고 있는 꽃다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좋아였는데 계절에 맞지 않은 꽃이 섞여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봤죠. 할머니, 혹시 그 꽃다발 얼마예요? 이거 10,000원이야. 손주 선생님 책상에 놔주려고 하는데. 할머니, 제가 더 예쁜 걸로 골라드릴게요. 지금이 피는 꽃으로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분도 저처럼 예민한 분이셨더라고요. 젊었을 땐 그게 고민이었는데 나이 들어보니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가 놀라서 물었죠. 말수가, 너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래요. 달라졌어요. 예민하단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으니까요. 러시아의 데무노 도스토옙스키의 말이 떠오르네요. 삶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우리가 가장 약점이라 여겼던 것에서 피어난다. 영희 씨도 제 변화를 알아챘나 봐요. 언니, 요즘 표정이 참 편해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안경이에요. 이제 제가 어떻게 이 예민함을
제 삶의 가장 큰 무기로 바꾸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내면의 평화 찾기입니다. 저는 아침 5시 동네 뒷산에 오르면 아직 어둑한 하늘의 별들이 남아 있어요. 예전에는 그저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걸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죠. 산책은 20분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엔 영희 씨가 함께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꼭대기에 도착하면 벤치에 앉아 10분간 명상을 해요. 복잡한 방법은 필요 없어요. 그저 내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새들의 지저귐,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까지 모든 소리가 들려와요. 예전에는 이런 소리들이 신경 쓰여서 괴로웠는데 이제는 달라요. 말숙 씨,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동네 마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아침 산책 덕분이에요. 등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천천히 걷고 앉아있기만 해요. 순자는 처음에 제가 이런 일상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웃었어요. 야, 말수가, 너 요가 학원 다니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고생이야. 하지만 저는 알아요. 내 마음의 평화는 값비싼 수업이나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란 걸요. 저녁에는 입욕 시간을 가져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욕실 선반에는 라벤더 오일을 두었어요. 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일기도 시작했어요. 특별한 일이 있었던 날만 쓰는 게 아니라 매일 써요.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그날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 망설였는데 이제는 하루 일과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언니, 일기장이 벌써 3권째네요? 영희 씨가 놀라더라고요. 그래, 나도 몰랐는데 내가 할 이야기가 이렇게 많았나 봐. 가장 큰 변화는 잠자리에 들 때 느껴요. 예전에는 이불 속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 뒤척이곤 했는데 요즘은 달라요. 그날의 감정들을 일기에 다 쏟아냈기 때문일까요? 베개에 머리를 대면 금세 잠이 들어요.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 제 삶을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타인의 시선에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제가 이제는 내면의 평화를 찾았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바로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말숙 씨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말만 들으면 제 일정은 뒤로 한 채 남의 일부터 도와주곤 했죠. 그러다 작년 여름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였죠. 매주 토요일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그런데 다른 봉사자들은 자주 빠지더라고요. 말숙 씨는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져요? 순자가 물었을 때 대답했죠. 약속했으니까. 나와의 약속이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타인과의 약속은 꼭 지키면서 정작 나와의 약속은 쉽게 어기고 있었다는 걸요. 매일 저녁 산책을 하기로 했던 약속, 주말마다 책을 읽기로 했던 약속, 한 달에 한 번 문화생활을 하기로 했던 약속. 그래서 시작했어요. 작은 수첩을 하나 사서 나와의 약속을 적기 시작했죠. 오늘은 7시부터 8시까지 나만의 시간. 이번 주 토요일은 미술관 관람. 다음 주 수요일은 약속 없는 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특히 약속 없는 날이라고 적은 날. 친구가 식사 약속을 잡자고 했을 때는 정말 거절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이해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영희 씨는 이렇게 말했죠. 언니, 저도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저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요즘은 매일 아침 수첩을 펼쳐보는 게 즐거워요. 오늘은 어떤 약속을 지켜볼까 기대되거든요. 물론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진 못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야단치지 않아요. 대신 부드럽게 물어봐요. 오늘은 왜 못 지켰을까?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보니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편해진 거예요. 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경계선이 그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순자가 그러더군요. 말수가, 너 요즘 달라졌어. 전에는 늘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해. 그래. 나는 그냥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뿐인데.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수첩 하나 사서 나와의 소중한 약속을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독서, 10분 스트레칭. 이런 것부터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을 때는 꼭 칭찬해 주세요. 오늘도 잘했어. 나와의 약속을 지켜낸 당신 정말 대단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거죠. 제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가장 달라진 건 아침 시간이에요. 이제는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셔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늘 바쁘게 하루를 시작했으니까요. 영희 씨가 물어봤어요. 언니,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매일 달라요. 어떤 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어떤 날은 구름이 온통 하늘을 뒤덮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의 마음도 저 하늘처럼 매일 다른 모습이라는 걸요. 매일 저녁이면 작은 수첩에 내일의 약속을 적어요.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아침에 10분 스트레칭하기, 점심 후 동네 한 바퀴 걷기, 저녁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이런 소소한 약속들이 쌓이다 보니 제 삶의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안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죠. 며칠 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철학책을 한 권 발견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종종 자신과의 약속은 쉽게 어기면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꼭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오늘도 저는 제 수첩을 펼쳐봅니다. 내일의 약속을 적으면서 생각해요. 이 약속은 나를 위한 선물이야.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주 작은 약속부터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을 때는 꼭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맺은 약속을 지킬 때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작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매일 아침 그곳을 지나면서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공원에 핀 꽃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향기를 내뿜는다는 거예요. 작년 가을 용기를 내어 시작한 일이 있어요. 바로 수채화 그리기였죠. 평생 그림이라곤 그려본 적 없는 제가 문화센터 미술반을 등록했어요.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는데 웬걸 저보다 더 서툰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숙 씨, 그림 진짜 잘 그리시네요. 옆자리 수강생이 말을 걸어왔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보는 대로 그렸을 뿐인데. 순자는 제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말수가, 이게 내가 그린 거야? 난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을 하나둘 시작하게 됐어요. 혼자 영화 보러 가기, 카페에서 책 읽기, 공원에서 스케치하기.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런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영희 씨가 어느 날 물었어요. 언니, 요즘 뭐가 그리 즐거우세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글쎄, 나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지하철에서 책을 읽다가 깜빡 졸아도 괜찮아요. 공원 벤치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어도 괜찮아요. 누군가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게 되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어요. 한 달 전에는 더 큰 도전을 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여행 가방을 꾸려 혼자 제주도로 떠났죠. 춘자는 걱정했어요. 혼자 가면 심심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두렵지 않다는 걸요. 3일 동안의 여행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는 해변을 걸었고, 점심에는 작은 식당에서 혼밥을 했죠. 저녁에는 숙소 테라스에서 별을 보며 일기를 썼어요. 귀가하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란 걸요. 요즘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오늘의 나도 충분히 괜찮아.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어요. 동네 카페에서 혼자 차 한 잔 마시기, 공원에서 책 읽기 같은 작은 것부터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니까요. 중요한 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거죠. 어제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20년 만에 전통시장에서 길거리 떡볶이를 먹었죠. 예전에는 내 나이에 길거리 음식을 먹다니 하는 생각에 망설였을 텐데 이제는 달라요. 말숙 씨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떡볶이 가게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떡볶이예요. 춘자가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말수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응,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있지. 너,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을 하나둘씩 해내고 있거든요. 혼자 노래교실도 다니고, 시장 골목에서 길거리 음식도 먹고, 때론 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기도 해요. 영희 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요즘 보면 정말 자유로워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글쎄,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더 크게 듣기 시작했나 봐. 지난주에는 큰 도전을 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러 갔죠. 젊었을 때는 수영복 입는 게 창피해서 포기했던 일인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 발씩 나아가다 보니 이제는 물속이 오히려 편하네요. 수영장 가는 날이면 설렘도 느껴요. 우리 동네 공원에는 매일 아침 태극권을 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어느 날 여쭤봤죠. 할아버지, 사람들이 쳐다보시진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지.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부터 하고 싶었던 작은 일 하나를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시선은 잠시 잊어두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딸이고 어머니이고 할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요. 우리에게는 우리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오늘 어떤 감정이 찾아와도 괜찮아. 이제는 화가 날 때도, 슬플 때도, 불안할 때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감정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거든요. 모든 감정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 같은 거라는 걸요. 얼마 전에는 손녀가 선물해준 화분에 꽃이 시들어서 속상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했죠. 꽃도 피었다 지는데 내 마음도 그럴 수 있지. 저녁이면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봐요. 오늘 어떤 감정들이 찾아왔는지,
그 감정들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할머니, 왜 혼자 웃으세요? 손녀가 궁금해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오늘 행복해서 그래. 행복할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해요. 모든 감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감정들이 모여서 지금의 제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기분인지, 무슨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때론 연약해도, 때론 예민해도, 때론 지쳐도 괜찮아요. 그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작은 의식을 치러요.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 동안의 감정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듯이 말이에요. 말숙 씨, 매일 저녁 혼자 뭐 하세요? 영희 씨가 궁금해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랑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두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하루하루 계속하다 보니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옛날 엄마가 좋아하시던 고등어 냄새가 났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황급히 자리를 피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줌마, 왜 우세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좋은 추억이 생각나서요. 순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말수가, 너 예전 같았으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했을 텐데. 그래. 이제는 내 감정이 부끄럽지 않아. 요즘은 감정일기도 쓰고 있어요. 특별한 형식은 없어요. 그저 그날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는 거예요. 화가 났다면 화가 난 대로, 기뻤다면 기뻤던 대로. 어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춤추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그 자리에서 살짝 몸을 흔들어 봤어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억지로 행복한 척할 필요도 없고 슬픔을 숨길 필요도 없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영희 씨가 제게 물었어요. 언니, 어떻게 그렇게 평온해 보이세요? 글쎄, 더 이상 내 감정과 싸우지 않기로 했거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기분, 점심을 먹을 때의 느낌, 저녁 무렵의 감정,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나침반이에요. 이제는 그 나침반의 방향을 믿고 따라가 보려고 해요. 감정은 참 신기해요.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곤 하죠. 이제는 그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타는 법을 배웠어요. 요즘은 감정일기의 날씨도 함께 적어요. 신기하게도 제 마음의 날씨와 실제 날씨가 비슷할 때가 많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엔 조금 우울하고 맑은 날엔 마음도 맑아지고. 언니, 요즘 표정이 참 좋아요. 영희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나도 모르게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화가 날 때도 괜찮아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다 보면 마치 폭풍우가 지나가듯 자연스럽게 잦아들거든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다 저의 일부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자신의 감정의 색깔을 입혀보는 거예요. 행복은 노란색, 우울함은 회색, 설렘은 분홍색. 그리고 그 모든 색깔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감정은 결코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이죠. 이제는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게 내가 발견한 진정한 행복인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 5시, 여느 때처럼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죠. 63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알게 된 행복의 비밀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요. 말숙 씨,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며칠 전 동네 마트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늘 긴장하고 계시더니 이제는 편안해 보이세요. 맞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예민한 성격 때문에 평생 고민하고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그 예민함이 오히려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예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예민하다고, 생각이 많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63년이란 시간 동안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이 예민함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우리 모두는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가치 있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중국 철학자 장자의 말씀처럼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없다 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제 작은 정원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니 새순이 돋아나고 있더군요.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늘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정원과 같아요. 매일 조금씩 돌보고 가꾸다 보면 어느새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죠. 제가 63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예민하다고, 생각이 많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고, 못다 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지혜 담은 노후 채널이에요. 이곳은 우리처럼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공간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